일단 주제는 이렇게 거대한 쇳덩이 기술이 아닌 소통으로 깎인다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, 제가 항상 거의 소개할 때마다 대형 장축이 가공 유튜브라고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. 그러면 대형 장축이 뭘까? 그 말 그대로 크고 길다인데,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뭐 산업군이나 제품군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다 기준이 다르죠.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저희는 이제 950 6m 대형 선반이랑 650 4m 선반이 있어가지고 한 4m 정도 돼야 이제 좀 올라간 것 같고, 6m 넘어가야 그치 이제 기계 못 건다 생각을 하고요. 500파이 그 정도 이상이 돼야 이제 대양이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고, 쇳덩이를 기술로 깎는 게 아니라 소통으로 깎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왜 그걸로 잡았을까?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희는 이제 선반집인데 제품도 크고 거의 전봇대만한 걸 많이 하다 보니까, 근데 선반만 해서 완성되는 제품이 사실 잘 없어요. 뭐 소재, 열처리, 선반, 그 다음에 연마, 뭐 호닝, 보링, 또 선반에 한 두세 번 올라가는 것도 있고, 그런 걸 하면서 처음 이제 견적부터 다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이거에 맞게, 제품에 맞게 기계가 설비가 굉장히 비싸요. 배드 길이 한 1m 늘어날 때마다 이제 몇 천만 원씩 늘어나니까. 그래서 그런 기계들 한 집에 없으니까 다 외주를 통해서 이제 이어진단 말이죠. 제 위에서 핸들링 하시는 분들께서 할 때. 그래서 그럼 공정별 외주에다가 또 저희가 이제 정유사라든지 사출 성형기에 좀 어려운 제품들 많이 해서 조도나 형상, 공차 그런 게 굉장히 타이트한데 외주 사이에서 하니까 소통이 굉장히 정밀히 필요합니다. 뭐 연마 여유값이나 뭐 변형, 짱구 진다고 하죠. 그런 것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변형과의 싸움을 저희 한 집만 잘못해버리면 뭐 뒤에 연마집, 호닝집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모두 다 소통을 해서 처음부터 잘 해야 돼요. 재료부터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정 순서 설계. 그래서 어떤 정유사 들어가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황삭을 하고 건드리를 하고 열처리 갔다가 저희한테 또 오고 하면서 3번 올라가는 것도 있고, 연마집과 그 연마밥 갖고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연마밥 0.12 차이인데 그걸로도 이제 벗겨지나 안 벗겨지나 차이로 하고, 그 걸리는 시간과 그런 게 사실 타이트한데 품질까지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구매팀, 뭐 생산관리팀 다 가리지 않고 연락을 사실 현장에서 긴급하게 할 때가 많아요. 이런 부분이 이러다 해서 이제 도면부터 해서 도면대로 내려왔더라도 현장에서 아닌 게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또 우리끼리 연마하신 분한테 이렇게 도면은 돼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게 있어요. 이제 제가 이번에는 쇳덩이를 깎는 일을 이제 백자에 비유합니다. 사실 저희는 이제 대형인 대신에 수동 범용 손으로 직접 합니다. 그래가지고 물론 선배님들 MCT나 뭐 CNC 해서 기계 코드로 하시겠고 또 범용 선배님도 계시겠지만, 특히나 저희가 정유사 거 특이한 제품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25.4mm의 길이가 3m가 넘는 게 있었어요. 그게 서스인데 로드예요. 그런 게 뭐 런아웃이 100분의 3 안에 들어야 돼가지고, 그런 거는 진짜 아까 말했던 그 집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해가지고 초집중을 해서 합니다. 그거 그냥 납품해서 그냥 치수 안 나오면 바로 불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때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. 황삭부터 거의 다른 제품 정삭하는 것처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하고, 이렇게 해내가면서 정말 거의 진이 다 빠지게 하고, 그 변형을 잡으려고 뭐 하루 납두기도 하고 뭐 최대한 변형을 잡는 거에 신경 써서 돌파해 나가죠.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백자를 처음에 화로에 넣고 저희 열처리 로에 넣듯이, 그러고 이제 빚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형상 가공하고, 그 유약 바르고 그런 것이 또 이제 코팅하고 그런 거랑 업사하고, 그런 이제 옛날부터의 그런 장인 정신, 그런 것을 제품 하나를 이제 저희가 신경 써서 하면 확실히 품질이 달라집니다.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백자에 비유해서 한번 해봤습니다. 아무래도 열과 변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성을 들여 하지만 정해진 단가 내에서 빨리 쳐내야 하기 때문에, 저희는 또 대형이라 장축이라 한 번 나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
최근에 저희도 이제 다양한 공구사들의 제품을 써면서 실제로 회전수랑 피드를 한 칸씩 올렸어요. 그래서 가공 시간이 많이 잡혔고, 대신에 황삭대 그런 변형을 정삭대 잡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황삭대 잡아갑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왔으나, 저 항상 사실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이 제조업을 어떻게 우리 공장을 더 키워야 될까, 해나가야 될까, 뭘 더 해야 될까.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. 내가 이 공장을 우리 집으로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를 사실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. 그래서 이런 작금의 제조업의 이런 현황에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제가 요즘 생각하는 제조업의 모습은 이렇습니다. 저희가 사실 반도체 쪽 실드나 가스박스 또 튜브 플랜지 그런 제품도 합니다. 그런 거 할 때 대부분 뭐 알루미늄 서스를 주로 하는데, 요즘 그 연락을 해보면 그 반도체 환경이 그 부식되고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 많아서 내부식성이 있는 걸 원하기에 니켈이 함유되거나 뭐 티타늄이나 좀 듣도 보도 못한 가공하기 난해한 것들을 이제 소재로 요구하기도 하고, 기존에 서스로 돼 있던 것도 다 대체를 해서 주문이 오더라고요. 그리고 형상도 기존에 옛날 설계 때부터 보면 뭐 그때는 다 범용이었으니까 뭐 코너의 알 같은 것도 뭐 6알, 3알 뭐 그런 식이었는데, 이제 NC가 다 퍼지고 하다 보니까 설계 때부터 뭐 코너 알이 6.35알, 뭐 3.75알, 사실 그게 뭐 부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코너에 알 준 건데도 설계부터 이제 생각이 이제 범용 뭐 그런 것보다 이제 NC로 하니까 그런 치수들이 약간 달라지면서 좀 맞추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, 그리고 사실 저희 옛날 같은 경우에 축 같은 경우에 뭐 필요한 그 키자리 베어링 자리만 살짝 깎고 나머지는 뭐 건들지 않아도 된다, 그런 제품들이 있었는데, 이제는 그런 부분조차도 다 깎아내고 이제 기아공차랑 이런 평탄도 직진도가 다 달라붙습니다. 원래 소형 제품에서 하던 그런 컴팩트한 품질 관리가 사실 제품 사이즈가 뭐 100파이 커질수록 배는 사실 어렵습니다. 그 가공하면서 세팅할 때 뭐 스크래치라든지 이동 중에 스크래치라든지 저희 또 다양한 공정 이동 중에 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런데 제가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아예 상처도 스크래치도 없고 빛이 나야 되고 뭐 아기 피부 같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품들이 있어가지고,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아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겨낼 수 있을까,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서 사실 저희가 대형이니까 대형에 맡은 대형 NC를 사야겠다, 그 생각이 뭐 1차적으로 들고,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공구사들의 공구를 통해서 수율도 올렸으니까 이것도 괜찮다. 근데 그럼 거기서 또 내가 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, 제품들 중에 그럼 복잡한 형상, 저희가 사실 뭐 R 테이퍼 R 뭐 R 연속진 거는 사실 범용이라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떠오른 게 마스터캠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물론 아직은 NC가 도입되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NC가 도입해서 저희가 대형 장축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메타에 달하는데 뭐 연필 두께만한 것에 런아웃을 잡는다든지, 아니면 외경의 홈도 이제 피스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얇고, 또 형상이 홈도 뭐 도면 보면 정말 시겁할 게 많은데, 그런 것들이 마스터캠이나 저희 그 같이 하고 있는 공구사들이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기술, 그런 것들을 녹여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, 그런 게 나중에 또 영상으로도 제가 남겼을 때 또 좋지 않나, 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하나 뚫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복잡한 형상의 제품도 할 수 있는 날이 저희 공장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. 하고 저는 이 강연을 유튜브를 이제 백자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. 백자가 어떻게 보면 고려청자나 뭐 그런 화려한 청자보다 은은하지만 아름답죠.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세대를 통해서 내려왔고,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이어짐, 그런 부분을 우리 유튜브랑 좀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희 채널도 그렇고 이제 경림팩토리님, 뭐 오군아님, 아니면 여기 못 오신 이제 말코잭님, SCNC님, 기계맨님 영상을 통해서
뭐 기술력, 공구, 아니면 뭐 이제 거래처나 그런 현장에 생생한 사람들의 우리 현장의 삶의 이야기가 다 녹여서 영상이란 걸 통해 이렇게 각자 백자를 빚어냈죠. 근데 그 백자가 우리가 영상을 올렸지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독자님들과 함께 뭐 좋아요, 댓글 그리고 이렇게 IMR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한 자리들이 계속되고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고, 저 또한 유튜브를 처음 할 때 어떻게 이 삶을 이겨내고 이 제조업을 해나가야 할지를 몰라서 시작했는데 운 좋게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맨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제조업을 선택했는데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아,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, 내 백자는 저렇게 빚으면 나도 이렇게 빚어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, 또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이런 자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메일이나 뭐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을 같이 빚어나갔으면 좋겠고,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이 저희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이어나가는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, 이제 호피무늬 백자 왁스바른 호랑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